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정입니다. 오랜만에 G포트를 타보았습니다. 새로 원주에 이사 온 다음에 다행히 운동방이 생겨서 오랜만에 그 로라를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그냥 노트북에서 G포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안드로이드 탭도 해보고 폰도 해보고 그리고 맥에서도 해보고 뭐 PC에서도 해봤는데 그냥 PC나 아마 맥에서 돌리는 게 아마 가장 이상적으로 그냥 화질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뭐 딜레이나 끊김도 없고요. 핸드폰에서는 간편하게 돌아가게 하는데 확실히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뭐 최신의 고사양 스마트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예전에 쓰던 노트 9에서 설치를 해봤는데 실행은 되는데 확실히 크게 이렇게 큰 모니터로 보니까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맥에서는 좀 최적화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맥에서도 꽤 성능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PC도 뭐 어느 정도 성능 뭐 아주 고사양 컴퓨터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FHD 정도는 가능하고요. 아마 다른 노트북에서 4K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FHD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고화질이 필요한 어떤 그런 그래픽은 아니니까요. 지금 제 로라방 시스템은 사이클롭스 해머 초창기 제일 버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수입도 되기 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구입을 했는데 아마 이게 정식으로 수입하기 전에 아마 들어왔던 그분이 아마 경품으로 받았나 아마 그랬던 제품인데 안 쓰신다고 저한테 싸게 주셔서 그동안 잘 썼고요. 지금은 뭐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뭐 이 다음 버전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 제품도 충분히 뭐 저한테는 과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카본 포크가 된 그 아이콘 우리는 아마 알토넷에서 만든 자전거 같은데 되게 오래된 자전거죠. 실제로 도로에서 타기에는 조금 뭐 간단한 라이딩 정도는 괜찮겠지만 장거리하기엔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약간 그 정도의 약간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의 장점이 뭐냐면 그냥 알루미늄 프레임이라 그냥 이런 고정 로라에 걸어도 혹시라도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됐었던 카본 프레임의 어떤 고정 로라 뒤에다 걸어놨을 때 뭐 파손의 걱정 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뭐 안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냥 제 로라 전용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기어도 그냥 뭐 8단이에요. 요즘 12단까지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제 로드가 스캇 에딕트 한 10년 된 모델인데 그때는 10단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8단, 9단, 10단, MTB는 거의 9단이었고 로드 10단. 그리고 입문용 버전이 8단 이런 시절인데 이거는 아마 한 20년도 더 된 아마 18단일 겁니다. 그래도 뭐 로라 타기에는 뭐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기어비가 촘촘한 자전거로 바꿔볼까도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뭐 로라는 그냥 맘 편하게 타는 거니까 그래서 제 스캇 에딕트 같은 경우는 제 야외 라이딩용으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나 타나 처음에는 많이 탔는데 막상 이제 다른 자전거도 여러 대가 있으니까 안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전거는 제 로라 전용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탈 수 있고 가끔 바 테이프 정도는 갈아주고 이제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잠깐 보이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컨셉 2라는 이제 로잉 머신인데요. 제가 예전에 로라를 집에서 탔을 때는 항상 층간 소음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만약에 집에 두 개의 운동 장비를 갖춘다면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세팅처럼 로잉 머신 한 대와 이런 드리프트 자전거 머신 두 개를 저는 항상 세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작은 소망을 이루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로라를 많이 탔는데 로라는 이제 사실상 거의 하체 훈련만 되기 때문에 뭐 상체나 아니면 등이나 아니면은 뭐 코어 운동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로잉 머신은 정말 전신 운동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체 운동도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잉 머신을 제대로 탄다면 코어 힘 50에 상체 30, 하체 20 아니면 하체를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는데 그거 조금 이제
발로 밀어주는 약간 그 정도 연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하체 운동량은 조금 확실히 부족한데 그거는 이제 이 사이클 자전거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 혹시 주무시거나 할 때 아주 늦은 시간에는 이제 로잉 머신을 하고요. 이거는 정말 층간소음도 없고 정말 조용해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올라올 일도 없고 옆에도 별로 소음도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낮에 이제 좀 층간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 시간에는 이제 G프트나 이런 이제 가상 사이클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G프트 말고 최근에 와후 RGT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G프트보다는 조금 더 사양을 타는 것 같아요. 스위프트보다도 조금 더 고사양 컴퓨터나 아니면 그런 걸 장비로 실행을 해야 좀 뭐랄까 더 매끄러운 화면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스위프트가 좀 더 최저가가 잘 되고 그거는 뭐랄까 아직은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래픽도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에 뭐 둘 다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RGT는 좀 더 고사양의 그 컴퓨터나 이런 장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G프트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블루투스라 ANT 플러스 둘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로라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블루투스가 많이 없었죠. 근데 지금 제 사이클롭스는 블루투스랑 ANT 플러스를 둘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노트북에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지만 ANT 플러스 USB를 하나 더 꼽아서 둘 다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여간 그래서 ANT 플러스 USB 하나 있으면 좀 더 저는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 팔뚝에 있는 저 신박계거든요. 저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 신박계도 되게 좋은 게 첫 번째가 이제 가슴에다 장착을 하는 예전 신박계에 비해서 일단 착용도 편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게 ANT 플러스랑 블루투스 둘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잉 머신을 하거나 자전거 탈 때 아니면 다른 운동할 때도 그냥 팔뚝에다 저렇게 차면 돼서 굉장히 아주 좋고, 그리고 충전도 그냥 자석식으로 해서 하면 되고요. 하여간 되게 괜찮은 장비라고 생각해서 아마 비슷한 제품들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저 신박계는 로잉 머신 할 때와 사이클 탈 때 아니면 다른 운동할 때도 다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시작한 지 한 2, 30분 정도 지금 워밍업 하고 있는 정도라 지금 파워가 한 130W 정도 120W인데 일단은 케이던스 위주로 일단 제가 요즘에 체중이 많이 불어서 몸 상태가 아주 뭐 좋은 상황은 아니고, 물론 뭐 옛날에도 잘 타진 못했지만 그래서 뭐 약간 몸 푼다는 느낌으로 이제 다리나 이런 근육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또 오른발 왼발 양쪽 균형 있게 힘주는 어떤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몸을 덮이면서 일단 워밍업 하면서 이제 케이던스 위주로 일단은 연습을 하고 있고요. 와트는 뭐 잘 타는 분들은 뭐 200W 이상 나오는데 저는 지금은 그냥 몸풀기로 그냥 이 정도 나오고, 중간에 스프린트 구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필 구간에서는 아마 조금 더 와트 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G프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와 이런 혁신적인 게 다 있나. 옛날에 제가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로라방을 아마 병원에서 처음 운영한 아마 의사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그 로라방 회원들 중에 한 분이 되게 프로그램을 잘하는 분이 계셔서 이걸로 게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ANT 플러스 그 센서를 보통 그 가민 사면 나오는 그 케이던스랑 그 센서 있잖아요. 스피드 센서.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해서 그걸로 이제 4명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친구가 짰었는데, 이걸로 이렇게 멋진 그래픽과 이제 네트워크랑 연결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건 정말 그 G프트 그 관계자분들께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 보통 연예인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 유명한 그 그분도 가수 션 그분도 하시고 뭐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 집에 스마트 로라와 저 주입보트 시스템을 다 갖추고 싶어 하시는 작은 꿈이 있지 않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자전거 타는 데가 힘듭니다. 지금은 왼쪽 다리 지금 근육 쓰는 거 지금 조금씩 이제 만져가면서 일단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앞쪽 근육도 사용하지만 사실 이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허벅지 뒤쪽 저 바지 그 저지의 그 흰 부분, 이제 허벅지 뒤쪽에 저쪽 근육을 사실 이용해서 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초보자라고 하긴 좀 뭐하고,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빨간색 다리 부분, 그러니까는 다리의 허벅지 앞부분 근육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라이딩을 하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근육이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 근육들인데, 저기 지금 저지에 보면 흰쪽 엉덩이 바로 밑에 있는 저쪽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저쪽 근육을 사용하는 거를 뭐랄까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정로라 타시면서 그냥 타기보다는 보통 막 이렇게 막 앞서 나려고 하고 막 경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자세 교정도 되고, 그리고 내 몸에 쓰는 근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오른발 왼발 뭐 약간 힘의 차이 이런 것도 서로 약간 해보고요. 그리고 아마 가면 벡터에서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오른발 왼발 그 파워 그 서로 각자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예전에 그게 오른쪽이 항상 52% 정도, 오른발이 항상 더 파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의식적으로 약간 왼발에 파워를 더 줘서 하니까 오히려 양쪽 균형 있게 맞았고 해서, 그래서 롤러를 타시면서 그냥 타시긴 보다도 일단 오른발 왼발 균형도 생각하시면서 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자주 타는 거죠. 자주 타는 거고 자주 습관들인 거고, 일단은 지금은 워밍업으로 한 바퀴 아마 9km인가 8km 된 건데 저거 한 바퀴 돌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쉬면서 이게 제가 세컨아이디로 이제 그 G포트에 로그인을 한 거라 이제 새로 받은 의상을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보니까 MTB도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MTB도 생겼는데 옛날에 MTB 코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바퀴는 지금 하나밖에 없고요. 헤어스타일은 그냥 저랑 비슷해서 그냥 저걸로 가도록 하고요. 좀 이따 저지는 바꿀 생각입니다. 머리 모양도 따져보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헬멧은 이번에 검은색 헬멧을 새로 받았어요. 시작하니까 금방 주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 헬멧 장착하고, 기본이죠 헬멧은.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클롭스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 저지도 사이클롭스 쪽으로 바꿨고요. 뭐 자전거나 이런 건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가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지금 한 바퀴만 더 돌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몸을 좀 풀었으니까 나머지 한 바퀴는 조금 논스톱으로 일단은 한번 타보려고 하고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한 9km, 9.3km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한번 속도를 내볼게요. 그리고 G포트만 보면 심심하니까 저희 옆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같이 보면은 좀 덜 지루합니다. 그래서 항상 G포트를 할 때는 옆에 모니터나 이런 저는 저 삼성 M7이거든요. 저 TV가. 그래서 저게 짭텐바이미라고 하죠. 그 LG의 스탠바이미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저 스탠드를 따로 팔아서 모니터에다 저걸 달아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모니터 역할도 하지만 TV, US, 그 넷플릭스, 그리고 또 유튜브, 그리고 저 안에 그 컴퓨터 가상 화면 그 원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활용 용도가 높아서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상 거의 컴퓨터로 쓰기보다는 그냥 유튜브 머신, 넷플릭스 보거나 그렇게 많이 쓰고, 저렇게 G포트 할 때 사실 저거 채널 바꾸고 하는 거 할 때 만약에 저게 뭐 마우스를 하거나 하면은 라이딩 할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 때는 진짜 리모컨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TV 그냥 조절하듯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지금 저 앞에 테이블에는
컴퓨터 조정용 마우스,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저 삼성 M7 모니터 TV로 쓰는 저 리모컨 3개 딱 이렇게 놓고 일단은 저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저 화면에서 좀 저는 제가 오랜만에 해서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저 주입부터 화면에서 저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저거 큰 지도 같은 거, 저기에 이게 그 지금 그 달리는 코스에 그 어필과 다운힐이 저기 보이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보면서 타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주입부터 로고 있는 거 있고 뭐 녹색 뭐 있고 매뉴얼 한번 봐야 되나? 하여간에 뭐 그래서 저거 이제 코스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일단은 뭐 저거는 아직은 업다운이 보이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코스는 지금 한국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주 그렇고요. 일단은 오랜만에 주이트를 타서 지금 땀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체중이 105kg까지 찍었다가 지금 다시 95 정도로 내려왔는데, 원래 이상적인 체중은 85나 70대 후반인데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올 겨울에 지프트와 로잉머신으로 다이어트를 좀 더 성공을 해야 될 텐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그리고 지금 옆에는 유튜브에서 지금 캠핑 하시는 분 영상이 나오는데, 어찌나 맛있게 드시는지. 자, 이제 파워를 조금 올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따라가고 뭐 이런 걸 하면 좋은데, 그냥 저는 저 혼자 라이딩이라. 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제가 팀 흐르는 강물처럼 해가지고 팀 흐강이라는 자전거 팀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저는 자전거에 탈 때 흐르는 걸 좋아합니다. 절대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흘러야 제맛이고, 먼저 가봐야 어차피 오늘 중으로 집에 가는 것이고, 먼저 간다고 어차피 순위권도 아닌 거 천천히 경치나 보면서 가자라는 주의라, 예전에 그래서 팀 흐르는 강물처럼 해가지고 팀 흐강이라고 예전에 자전거 아마추어 팀을 운영한 적이 있었죠, 동호회를. 그것도 벌써 오래전 일이네요. 10년 전 얘기인가 벌써. 그리고 저는 지금 자전거가 6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전거가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지금 20년이 더 됐겠다. 그게 20년 정도 됐겠다. 그 게리 피셔라는 MTB 자전거를 제가 처음으로 학생 때 알바 비용으로 샀는데, 그때 50만 원 준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원래 소비자가 80만 원이었는데 2월 상품 세일로 해서 그때 되게 싸게 샀어요. 한 48만 원, 50만 원 정도 줬었는데, 그때는 학생 때 정말 저한테는 큰 돈이었죠. 그래서 그 돈은 그걸로 정말 타이어 바꿔서, 로드 타이어 바꿔서 전국 일주도 다니고, 못하지만 뭐 MTB 시합도 나가보고 정말 올라운드로.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를 한 대만 정말 산다고 하면은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것 같아요. 나는 좀 험로를 다닌다. 나는 정말 가끔은 좀 빨리도 다니는데 그냥 막 험로도 다니고 그냥 막 진짜 막 탄다 하면은 하드테일 MTB 한 대 그냥 있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여행을 좀 많이 다니지만 속도도 많이 안 내고 그냥 샤방샤방 다닌다라고 하면은 저는 브롬톤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스트라이다는 있는데 스트라이다는 조금 애매해요. 가끔 스트라이다를 전국 일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와, 저는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전 그거 한 50km 이상은 못 하겠던데, 그거는 가까운 거리 그냥 살방샤방 산책 용도지, 그거는 이제 대중교통 이제 힘들다 하면은 접어서 대중교통 이제 연계해서 이제 움직이거나 해야 되는 용도고, 브롬톤은 6단까지 있으니까 모르는데, 스트라이다도 뭐 최근에 뭐 2단짜리 뭐 얼마 전 뭐 몇 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라이다는 딱 접어서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 연계해서 그냥 타고 다니는 거고, 동네 샤방샤방 뭐 마트 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연장은, 둘 중에 한 대를 산다면, 아니 한 대만 나는 자전거를 산다면 이제 하드테일 MTB와 아니면은 브롬톤,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로드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스캇 에딕트
카본 프레임에 그 다음에 마빅 코스믹 휠을 껴서 이제 정말 뭐 한 좀 속도 내고 싶은 어떤 그런 아니면 장거리를 갈 때 또 타는 그런 로드 자전거가 꼭 있으면 좋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산을 좀 타는 분들은 이제 풀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풀샥 자전거 하는데 그게 옛날에 GT 포스 3.0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꽤 오래된 건데 그것도 예전에 특가 세일했을 때 잡아서 잘 탔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대신에 앞샥은 이제 락이 되는데 뒷샥이 안 잠겨서 그거는 장거리 갈 때 힘들고요. 진짜 운동하고 싶을 때 그냥 타는 자전거라 그거 타고서 산에 가면은 이제 가면서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전거 있을 때는 꼭 자전거 캐리어가 있어야 되고요. 차로 이동을 해서 산만 타고 내려온다라는 개념인데 이제 그게 또 바뀌었죠. 자, 그래서 제가 뭘 사냐? 그 전기 산악 자전거를 사게 됩니다. 그것도 올마운틴을 사서 그때 포커스 거를 샀는데 정말 전기 산악 자전거는 정말 자전거 라이딩이 정말 전환점인 것 같아요. 전기 산악 자전거가 이제 언덕을 밀어줄 때 그 맛. 그러니까는 사실상 산악 자전거를 탈 때가 진짜 재밌는데 이 풀샥은 어필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필을 밀어주고 내려올 때는 이제 풀무한 앞뒤샥이 다 이제 충격 없이 해주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어차피 그래서 이동할 때는 너무 무거워서 이동할 때는 어차피 자전거 캐리어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여주에 있을 때는 근처 임도까지는 지하철로 이동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타고 다시 지하철로 오고. 그래서 전기 자전거가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 캐리어가 필수고, 그래서 저는 모하비에 툴레 이지폴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견인 장치까지 달았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에 봄 되면 그걸로 이제 산으로 들러 때로는 바닷가로 이제 놀러 다니면서 이제 아마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 요즘에 전기 로드나 전기 그래블 자전거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전기 자전거는 정말 그 자전거계의 큰 혁신인 것 같아요. 뭐 요즘 DI2는 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DI2는 글쎄 뭐 좋은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전기 자전거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타니까 땀 좀 흘리네요. 이제 한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골반 움직임 같은 거 조금 잡아가면서 이제 하고요. 아직 페달링 게 뭐 부드럽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타서 이 자전거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이제 부드럽게 되지. 진짜 오랜만에 탔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종아리 근육 저런 거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저게 이제 아저씨 근육인데 저게 종아리 오히려 저런 근육보다는 진짜 얇고 가는 탄력 있는 근육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자전거 잘 탑니다. 저거는 절대로 굵은 다리는 자전거를 잘 타는 다리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전기취가 빨리 납니다. 지금은 허벅지 뒤쪽 만지면서 햄스트링에 힘들어하나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라이딩 G부터 하다 보니까 근육 사용법도 이제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연습하면서 이제 각 근육들 이제 조금씩 풀어주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파워가 조금 그래도 한 260 정도, 270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확실히 근육이 좀 풀리니까 파워가 나오는 것 같고 물론 이제 파워가 중요한 건 밑에 그 케이던스입니다. 케이던스는 보통 저는 90에서 100 사이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라이딩 할 때 케이던스 위주로 이제 라이딩을 해야지 이제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벅지 앞쪽 근육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물론 그 근육이 단련이 되면은 이제 관절염 같은 데도 예방도 되고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좀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앞 근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앞쪽 근육. 그렇지만 무릎 뒤쪽 근육, 허벅지 밑에 있는 저 하얀 저지 부분에 저 근육을 쓰도록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아마 자전거를 좀 더 잘 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무리할 건 아니고요. 제가 운동하는 영상 되게 가끔 올리는데 저는 뭐 운동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본업도 아니고 또 가끔 운동하는 사람인데 단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게 어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이를 올라가면서 이게 옆에 지금 제 팔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게 제 8도까지 경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8도 정도 되면은 이제 로라가 많이 무거워집니다. 스마트 로라의 장점이 뭐냐면 언덕 올라갈 때는 얘네가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언덕을 내려갈 때, 다운힐 할 때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을 줘도 쭉 이제 관성을 플라이휠을 돌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다른 로라는 모르겠어요. 다른 로라는 더 저런 지형을 더 아마도 더 뭐 인증받은 제품들은 더 뭐 실제와 비슷하게 아마 구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사이클롭스 해머도 굉장히 고가 로라죠. 그래서 굉장히 뭐 튼튼하고 뭐 성능도 좋고 하여간에 정말 대단한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반 정도 이제 왔고요. 이제 어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저기 어필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매뉴얼 한번 보던가 이제 그 지휘부터 설명하시면 다른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약간 어필처럼 보이는데 어필은 아닌 것 같고 중간에 갑자기 막 저 그림이 바뀌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로라를 이렇게 타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렇게 사실 로라 타는 게 정말 시간과 공간의 방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나마 이 G프트 같은 거 없었을 텐데 나는 어떻게 탔나 몰라. 그리고 오늘 로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혹시 평로라 타시는 분들 계시나요? 평로라? 저 옛날에 로라방 했을 때 삼창 것도 타보고 그때 그 손 회장님이란 분이 만든 평로라도 타보고 이노라 것도 타봤는데 저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 평로라 한번 꼭 타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특히 삼창 평로라는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기회 되면 그거 하나 사서 이제 놓고 싶은데 지금 놀 데가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는데 이 평로라를 타면 좌우 균형을 맞지 않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오른발 왼발이라든가 균형 감각을 익히지 못하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로라를 타면 굉장히 몸의 균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타고 나서는 이제 저렇게 손 놓고 이제 탈 정도까지 일단은 실력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정도 타려면 손을 놓고 타려면 정말 오른발 왼발 균형 있게 타지 않고 회전으로 타지 않으면 평로라는 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만 타신 분이 있다면 평로라는 꼭 한번 배워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평로라는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괜히 격려 선수들이 평로라를 연습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거 하면은 많이 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보면 평로라 놓고 손 놓고 이제 좌우로 손 벌리는 영상도 있었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꽤 나왔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로라를 타니까 힘듭니다. 힘들죠. 하지만 저녁에 이렇게 집에서 로라를 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 자, 다음에 좀 더 정돈된 영상과 정돈된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운동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좀 더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